특별히 다른 뭐 견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읽으면서 조금 이런 건 어떤가 뭐 그런 거를 정리했습니다. 제 토론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22년 10월 현재 독립유공자가 17,588명이고 여자는 596명, 그래서 3.39%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통계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다양한 접근이 있겠지만 어쨌든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못 주고 이제 국가본치도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주는 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여성 독립운동의 잣대를 남성과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 다 여성분들이니까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다 뭔가를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가 애를 낳아야 남자고 생각하죠.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성이 하고 남자는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군대 3년 갔다 오면 가산점 주죠. 여자가 애를 낳으면 가산점 얼마 줘야 돼? 그쵸? 그 인간을 생산한 건데 사실은 제일 뭐 몇백 점을 줘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자기 살림도 하고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김순애 같은 분이 김규식의 부인인데 아까 말했던 그 소래 이제 가장 뛰어난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남편과 같이 하지만 자기 입장이 다르면 이게 따로 활동도 하고 그 와중에 애를 셋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나가서 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을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도 써보고 뭐 이를테면 뭐 김규식의 부인이 김순애가 아니라 김순애의 남편 김규식. 그래서 저희가 부부 독립운동가 쓸 때 여자를 먼저 썼어요.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이 아니고 박차정의 남편이 김원봉. 근데 박차정은 또 특별한 여성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이 절대적으로 자료 부족으로 어렵지만 지역에 또 들어가서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많은 자료가 있고 중심부에 있는 남성들 부인의 경우에는 많은 자료, 그래도 그나마 자료가 접근하기 쉽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거의 자료 확보가 어렵고 특히 춘천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이명환 선생님께서 다 섭렵해서 아마 찾을 수 있는 자료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쭉 망라한 게 제가 받은 발표문인데요. 이제 그거를 정리하면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고생했을까 생각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본 발표는 유관순 이에 주목받는 이가 없는 충청 지역 여성 인물을 다루셨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전도분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주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나 많이 해당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도분의 역할은 결국 따지고 보면 여성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들어준 거구나 그런 관점을 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의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충청 지역의 특징을 나름대로 살펴보셨다고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강원 지역 여성,
때도 충청 지역 여성 할 때도 보통 보시면 이 여성의 경우 더 그게 강한데요. 충청 지역 출신이지만 시집을 가면 출신이 달라져요. 어떤 여성들에 보면 남편하고 출신지가 똑같습니다. 호적이 달라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시집 가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신지하고 성장하고 활동한 것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범주를 설정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여성이 출신하고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활동했고 이런 여성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했을 경우 이제 출신지에서도 잡히고 시집간 지역에서 잡히는 이중적인 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건지 하나 또 하나 여기 이제 해외에 나간 여성들 중에 여기서 자라서 여기에 문화 접근한 다음에 가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 출신지의 그 역사적 배경이 가지고 있겠지만 신창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신순호라든가 신유식 집안의 자녀들은 다 그쪽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속에 중국 지역에서 살았지만 물론 한국 사람 사이에 살겠지만 전혀 다른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과연 충청 지역 여성이라고 봐도 될지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항상 이걸 하면서도 저도 사실 고민하거든요. 출신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퍼센트를 잡을 때 항상 나오는 게 이를테면 뭐 경기도는 몇 명, 여성들 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각 도마다 인구가 다르잖아요. 그 여성의 인구가 다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충청도 여성이 적을 수도 있고 다른 도에 비해서 충청도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 인구, 도별 여성 인구 통계를 알아서 그거와 이렇게 약간 뭐랄까 대비해서 보면 더 정확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선생님 의견이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문 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 이제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는 되게 3.1운동 대체로 다 3.1운동이에요. 저는 되게 많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광주학생운동, 동족시위 두 가지인데 3.1운동의 비중을 너무 두다 보니까 다른 거를 혹시 놓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히 3.1운동의 그 관련 자료가 미비해서 3.1운동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지만 그 3.1운동의 만세 시위에서 여성들이 이제 참여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서 과연 그 사람들은 3.1운동 이후에 그 경험을 어떻게 다음 단계를 이어갔는지 아니 뭐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무서워서 경찰에 온갖 그 고문을 받고 나면 두 가지로 나타날 거야. 도망가야지 이렇게. 그 나타나지 않거나 이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만약 그 시절에 그랬으면 나는 안 왔을 거. 한번 혼나고 나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갔다 와서 변절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활동을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지 그다음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3.1운동 이후나 3.1운동 이후 여성들이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라는 게 이어지는 건지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3.1운동 이후에 20년대, 30년대 가면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런 단체 속에서 충청 여성들 활동이 안 찾아지는 건지 그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요. 이제 이게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단체 중에 충청도 여성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뭐 20년은 아니고 1919년이지만 19년 말이지만 어쨌든 있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